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최근에 제 지인들 또 두 명이 한국 와서 F4 비자 그다음에 거주증을 받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은 이제 내일 들어오고요. 예, 또 한 분은 한 10월 달에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거주증 얘기 같은 거 많이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또 행정사 비용도 많이 절약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행정사 분들만 조금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F4 비자 받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요. 또 거주증 받는 것도 쉬운 일이고 또 그에 비해서 혜택은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6년 들어오면서 또 많은 부분 또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이런 생각으로 2026년도 개정판을 또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질문 또 이런 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드리니까 이번엔 좀 더 속 시원하게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받는가, 한국에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이제 오래 사신 분들 이제 한국에 자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제 90일까지밖에 비자를 못 받죠. KETA가 있는데 그것도 올해까지는 유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또 KETA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죠.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 편찮으셔갖고 한국에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죠? 예, 이런 것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국 여권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는데 한국 들어갈 때 이거 써도 되나요? 예,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왜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 안 하다가 실제로 버티다가 이 벌금을 맞은 이야기 같은 거. 예,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거는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가? 뭐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예약을 하는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소증 만들 때 팁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4 비자, 예,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 예, 이거는 간단합니다. 해외에 살고 계셔서 한국 국적을 잃어버리신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분들이 우선 포함됩니다. 대다수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 그다음에 그분들의 손주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분들의 자녀나 손주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주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F4 비자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남편이 미국인인데 F4 비자 받을 수 있나요? 예, 못 받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남편분은 다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F4 비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으로서 다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까지도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 F4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와서 영주권을 처음 받을 때 영주권 받는 게 또 심사도 해야 되고 뭐 좀 걱정이 되죠.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예, 근데 이거는 희망적인 얘기인데 F4 비자는 여러분이 서류만 가져가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허락을 받는다는 것보다 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 받는 거는 여러분이 무슨 범죄 기록이 있다든가 예, 한국에 좀 위험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거절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F4 비자 받을 수 있나요? 예, 영주권자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주권자는 한국인입니다. 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지금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입니까? 예, 미국 독수리 여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여권입니까? 독수리 여권을 갖고 계시다. 예, 혹은 뭐 캐나다 뭐 시민권 여권을 갖고 계신다. 다른 나라 여권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국 여권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영주권이라는 건 사실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국적을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원하면 한국에서 예, 평생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 쪽의 문제죠. 영주권자인데 저 한국 갖고 취업할 수 있나요? 예, 당연히 되죠. 한국 국적이니까. 영주권자인데 저 주민등록 이런 거 같은 게 없어요. 예, 그거는 신청하면 도로 나옵니다. 영주권자는 예, 당연히 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행동을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하고 똑같이 해요. 투표권도 있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원하면 한국에서 10년, 20년이고 살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183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미국 영주권을 뺏길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동안은 사실 미국상 안에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뭐 한국에 한 2년, 3년 있다가 들어오면서 너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 아, 한국에
어머니가 아파 갖고 좀 간병하느라고 좀 오래 있었어. 난 미국에 살 생각이야." 예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들여보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엔 좀 분위기가 좀 살벌하죠. 예 원래 법적 해석은 6 개월 이상 영주권 받고 해외에 나가 있으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돌아오시는 거는 언제든지 자유롭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F4 비자 한국에서는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F4 비자라고 얘기합니다. F4 비자라고 얘기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죠.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F4 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F4 예 미국식으로 하면 4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이거를 또 잘못 듣고 F5 비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F5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주로 보시는데 이제 한국식 콩고리식으로 F4 비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F4 비자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F4 비자라고 하는데 그걸 F5 비자로 드시는 분인데 숫자 1, 2, 3, 4입니다. F4 비자. 그리고 F5 비자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숫자 1, 2, 3, 4, 5. 예, 5번 비자입니다. 자, 이거를 받으시면요. 한국에 가서 한국에 비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무제한으로 체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분들과 거의 모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없죠. 예, 선거권 같은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F5 비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을 텐데 그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것이고 2026년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는 예, 당장 한국에 갈 계획이 없더라도 뭐 종종 가신다. 그러면 받아두시면 좋긴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미국의 영사관 같은 데서 받아두시면 뭐 비용도 뭐 미국처럼 많이 안 받아요. 예, 요즘에는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몇십 불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받아놓으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KETI가 코로나 이후로 좀 유예가 됐거든요. 내년부터는 KETI를 도로 살려갖고 여러분이 한국 가시면 사전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KETA 예, 이걸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뭘 하나 받아야 되니까 시민권자들은 이걸 받아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거소증이 없으면 한국에서 사는 게 되게 불편해요.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 K-팝 열풍, K-푸드 열풍, 뭐 K 열풍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한국은 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불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까? 이거는 관광 대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한테 아주 불친절합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말 하는데도 불친절해요. 힘들어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F4 비자 거소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입니다. 너무 이름이 길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거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이든 캐나다 시민권이든 다른 나라 시민권을 따는 순간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집니다. 말소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 안 합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뭐 다른 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복수 국적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모든 걸 사용 못하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 미국에서 시민권 받으면 야, 이 사람이 미국에서 시민권 받았으니까 한국에서는 국적을 없애줘. 그리고 한국 정부에 아직까지 연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적 상실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여권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어. 한국 주민등록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한국 주민등록 쓰잖아요. 예, 그러면 사용이 돼요. 왜냐?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여권으로 심지어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도 신청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걸리면 어떻게 하죠? 예, 벌금입니다. 그래서 국적 상실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예.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 갖고 여러분한테 어떤 벌금을 물리거나 한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혹은 뭐 감옥에 쳐넣거나 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없었어요. 지금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국적 상실 신고 안 했다는 거를 이용해서 한국 국적인 척 행사를 하잖아요. 예, 이거는 걸리면 벌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벌금을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래 시민권을 받으면 국적 상실 신고를 원래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나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예, 큰일 난 건 아닙니다. 나중에 거소증 신청할 때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미국만 쭉 사니까 뭐 솔직히 그거 신청 안 해도 별 문제는 없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국 국적이었는데 뭐 엄마 아빠 따라서 미국 왔다가 시민권 받았을 때 국적 상실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이제 한국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주민등록 그다음에 여권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국적 상실 신고가 되는데 한국 여권으로 한국 들어가려면 삐 하고 못 들어가게 되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주민등록 갖고 실명 인증을 받으려고 하거나 어디 은행 계좌를 열려고 그러면
삐 하고 안 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치만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와 이건 두 가지 특혜다. 복수 국적이다.' 이렇게 잘 몰라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벌금 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따잖아요. 외국 국적을 따면 그때부터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받아야 됩니다. F4 비자하고 거소증하고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F4는 비자예요, 비자. 말 그대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소증은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같이 똑같이 13자리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생년월일 나오고 그다음에 일 그다음에 뭐 남자 1, 여자 2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죠. 예. 지금 이제 거소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은 5번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3자리 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집어넣는데 대신으로 다 집어넣으면 한국에서 한국인들하고 똑같이 은행도 실명 확인을 하고 오픈할 수가 있고요. 예, 한국은 외국인들한테 은행 오픈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화기, 예, 전화기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는 그냥 공항에서 그냥 심카드 받아서 써도 되는데요. 예. 그 전화기하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받는 실명 인증 전화기하고 다릅니다. 둘 다 통화는 되고 다 그렇지만 실명 인증 전화기가 돼야지 여기다 앱을 깔아 갖고 그걸로 기차표도 살 수가 있고요. 그걸로 뭐 물건 주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은행 업무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공항에서 받은 유심 카드만 꼽아 놓은 것 같고는 실명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소증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거소증 얘기를 하면 늘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소증 그거 미국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예, 신청이 안 됩니다. 거소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소라는 거는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라는 것도 뭐냐면 주민이 어디 살고 있는지 등록을 했다는 거죠. 예, 거소라는 거는 어디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소증이 신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쉽죠. 그래서 거소증은 미국에서 신청이 안 됩니다. F4 비자는 미국에서 신청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F4 비자를 미국에서 미리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F4 비자를 신청하면서 거소증을 같이 신청하면 거소증이 3년짜리가 나옵니다. 예, 그것도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꼭 입국하셔갖고 실제로 어디 머물고 있는지 주소지를 갖다가 확인을 시켜줘야지 거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편으로도 안 되고 온라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또 지문도 좀 찍어야 되고요. 또 사진도 찍는 거,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는 미국에서 신청해도 되지만 거소증은 꼭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미국에서 F4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 굳이 여기서 할 필요도 없고 불이익만 더 생긴다. 그래서 한국에서 F4 비자 그다음에 거소증 한꺼번에 신청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꼭 예,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거소증 신청할 때 제가 잘못해 갖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소증을 딱 신청하고 나면요. 거소증에 이름을 어떻게 넣어드려요? 라고 물어봐요. 한국 이름 넣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처음에 이제 거소증은 미국 여권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넣습니다. 예, 제 풀네임, 영어 이름 풀네임을 다 집어넣습니다. 영어 이름, 그다음에 미들네임, 라스네임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 넣어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이름 인증하려면 미국 이름과 인증을 해야 되고 시민권에 있는 이름과 똑같이 인증을 해야 되니까 굳이 한국 이름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자, 거소증을 받고 전화기 실명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앱을 깔고 무슨 앱을 깔 때마다 이 전화기로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전화기 실명 인증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자, 실명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받은 거소증에 있는 번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민등록하고 똑같은 13자리 번호. 그리고 이름을 집어넣는데 계속 본인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3일을 헤맸어요. 계속 안 된대요. 업데이트가 안 됐나 3일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 이름을 집어넣어 봤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영어 이름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되냐? 다 대문자로 쳐 넣으니까 됩니다. 미국은 그런 거 없죠.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뭐 첫 글자는 대문자 적고 뒤에는 소문자 적고 어떤 사람 다 대문자만 적고 어떤 사람 다 소문자만 적고 상관없는데 한국은 이게 너무 꽉 막혔어요. 여러분이 만약 영어로만 돼 있다. 그러면 잔 킴이다. 예, 그러면 한국은 또 성이 먼저 오잖아요. 예, 미국식으로 라스트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에러 나요. 킴, K-I-M 대문자, 그다음에 존,
JOHN. 예,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럼 7글자 적는데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미국 이름 찍으면 돼. 잔, 영식, 킴. 예, 이런 식으로 시민권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권에도 그렇게 이름이 있었고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명 인증 받을 때마다 우선 라스트네임이 먼저 가야 된다고 했죠. 한국식으로. 킴, K-I-M. 그다음에 존, J-O-H-N. 영식, Y-O-U-N-G, S-I-K. 이렇게 많이 쳐야 돼요. 그것도 다 대문자로. 한 글자라도 잘못 치면 인증이 안 돼요. 그리고 성을 뒤에 집어넣어도 인증이 안 돼요. 진짜 답답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몰라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제가 한 거의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럼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어디 돈 붙일 때, 은행 송금할 때 실명 인증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예, 은행에도 실명 인증 한 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인증서, 공동 인증서를 받는데 그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됩니다. 그거 할 때 또 도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거소증에 있는 번호 13자리 이름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 전화번호 집어넣고 딱 누르면 그 전화번호가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문자 날라오고 그럼 문자 날라오면 오케이 버튼 누르고 그래야지 인증이 돼요. 근데 이거 인증 한 번 받을 때마다 진짜 고생입니다. 저도 풀네임이 그래갖고 진짜 인증 받을 때마다 고생입니다. 그냥 한국 이름 보통 2글자 아니면 3글자잖아요. 예, 거의 3글자니까 3글자만 타사삭 치면 되는 건데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꼭 한국 이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꼭꼭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모르면 고생 엄청 합니다. 실명 인증을 해야지 여러분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기차표도 살 수가 있고요.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남한테 계좌 이체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건 주문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공과금도 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아, 진짜 열받아요. 전 지금도 이거 글자 칠 때마다 대문자로 다 올려갖고 그다음에 성 먼저 쓰고 그다음에 영어 이름 적고 한국 이름 적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소증을 그러면 왜 받아야 되나요? 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선 좋은 걸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권만 들고 와서 한국 은행 오픈이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오픈했어요. 저는 20년 전에 한국 은행에 있었어요. 예, 그때는 여권만 갖고도 오픈해 줬는데 한국 이제 실명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안 돼요. 근데 이게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은행을 오픈하려면요 전화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화기가 오픈하려면요 은행 어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한국에서 욕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은행을 오픈할 때 전화번호를 한국에 있는 누구, 다른 분들, 예, 친지의 누구, 예, 실명 인증되신 분, 그분 이름으로 우선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여러분이 전화기를 오픈하면서 그 은행 어카운트를 연결시켜야지 돈을 낼 수 있는 그 어카운트가 연결되니까 그렇게 하고 연결시킨 다음에 전화기 신청한 다음에 새로 받은 번호를 도로 은행 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야, 이것도 골 아파요. 예, 골 아파요. 물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리점에서 가서 전화기를 오픈하면 예, 지금 거소증 보여주고 은행 없이 오픈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알뜰폰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비용이 그냥 일반 전화기 가격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전화기 있다 그러면 알뜰폰 쓰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대리점 가서 하면 아무래도 비싼 대신에 전화기 뭐 2년 뭐 이렇게 약정으로 해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게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오픈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체크 카드가 생깁니다. 데빗 카드죠. 예, 한국에서는 체크 카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이 돼요. 예, 인터넷에서 공과금 낼 수 있고 계좌 이체라는 게 됩니다. 한국에서 현찰 없으면 계좌 이체 많이 얘기하죠. 계좌 이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카드가 나오면 모든 은행이 그런 거 아니지만 교통카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진짜 이런 건 빨라요. 한국이 좋은 거. 미국은 데비카드 날라오는데 며칠씩 걸리죠. 대도시 아니면 바로 안 만들어줍니다. 한국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줍니다. 예. 그리고 그날부터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그냥 삑삑 카드 대고 쓰는 거 많이 해보셨죠? 안 그러면 교통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서 돈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은행에서 나온 이 체크카드 이걸로 교통카드 쓰면 진짜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대폰 예, 매달 자동으로 이제 돈 빠져나가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알뜰폰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9,000원짜리 쓰고 있어요. 예, 9,000원짜리 쓰니까 미국에 와 있는 동안도 살려놓습니다. 왜 살려놓냐? 그냥 아깝긴 아깝죠. 돈도 안 쓰는데 7, 8불 돈 나가는데. 근데 그게 미국에 비하면 가격이 싸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쓰던 폰을 갖다가 중지시키고 미국 갔다 와서 다시 오픈시키면 또 인증하고 또 은행 가서 확인하고 또 골아파요. 예.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 인증을 다 다시 받아야 돼요. 앱을.
그러니까 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거 시외버스 앱, KTX SRT 앱, 그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은행 앱, 요거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금하는 앱, 이거를 제가 지금 한국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야놀자라고 뭐 호텔 예약하는 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볼게요. 하도 많아요. 요거 다 인증해야 됩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저 모바일 팀원이라고 전화기로 삑 하고 TV 하는 거 이거 있고 배달해주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데도 이거 받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라고 물건 살 때 하는 것도 쓰고 있고요. 근데 한국의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한국의 포털 사이트 가입할 때도 쓰고 있고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G마켓 쓰고 있고요. 버스 타고라는 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물건 할 때 쓰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 부르는 티머니 요거 할 때도 쓰고 있고요. 숨은 고수라고 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프리랜서 하이어하는 거 요것도 쓰고 있고 토스라고 페이스페이하고 결제하는 거 요것도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걸 쓰고 있죠. 요거 할 때 다 인증을 해야 됩니다. 거수증 없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도 못 만들어요. 요거에 있어야지 한국 생활이 좀 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거수증이 없다. 다음 주에 부산 가야 돼요. 당일날 가서 주말에 가서 부산 가는 티켓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뭐 계속 누르다 보면 운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미리 예약을 하고 싶은데 전화기로 예약하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기로 예약 못해요. 여러분이 거수증이 없으면. 왜? 실명 인증된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예약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예약하려면 어떻게 하죠? 일주일 전에 서울역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티켓을 사야 돼요. SRT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KTX는 trip.com이라는 데 가면 돼요. trip.com은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 trip.com이라는 데 가면 KTX 티켓을 미리 온라인 살 수 있는데 할인이 없습니다. 디스카운트이 없고요. 나이 드는 사람들 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이제 한국의 SRT하고 KTX가 병합이 되기 때문에 아마 SRT도 KTX 앱을 통해서 trip.com으로 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직 9월달 안 됐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SRT는 원래 trip.com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SRT가 좀 더 빨리 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당연히 안 되죠. 한국 배달의 민족인데 아까 말한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거 안 됩니다. 음식 배달 같은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고 진짜 동네 중국집 직접 배달해 주는 곳 간혹가다 있습니다. 전화 걸어서 여기 배달해 주세요. 그런 경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카드 내셔도 돼요. 카드 단말기 들고 옵니다. 바로 돈 내고 뭐 이런 거 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켓, 쿠팡, G마켓, 네이버 쇼핑 이런 데 같은데 회원 가입도 안 되고요. 물건 주문한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거소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거 접수할 때도요. 여러분이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분증이 있어야지 병원 접수가 더 편하고요. 거수증 받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을 강제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요즘엔 15만 원 정도 합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확실히 혜택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집을 계약할 때, 자동차를 살 때, 운전면허 갱신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거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거수증 받으면서 미국 내 꽤 많은 주, 뉴저지, 캘리포니아, 최근에 네바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갖고 한국 면허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수증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게 미국 운전면허증을 맡겨놔야 돼요. 맡겨놓고 도로 미국 갈 때는 또 가서 또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찮아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직접 딸 수도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어쨌든 간에 안 됩니다. 모터사이클 면허는 한국에서 안 바꿔줘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학원을 다녀서 운전면허하고 모터사이클 면허를 딴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운전을 40년 한 사람인데 뭐 40년 가까이 운전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복잡하니까 도로 연수라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운전면허 따는 게 이건 조금 사이드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본인이 그냥 연습하고 직접 시험장 가서 시험 치는 방식이 있고요.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를 다 받은 다음에 학원 안에서 그냥 패스하면 바로 면허증 주는 게 있습니다. 학원 안에서 요즘에 면허증을 주는 게 있어요. 웃기죠? 하여튼 이수만 됩니다. 이게 운전면허증은 이제 보통 한 8, 90만 원 정도 하고요.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면허는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합쳐서 한 120만 원인데 모터사이클 면허는 어차피 미국 거를 못 바꿔요. 한국 거로. 근데 운전면허는 바꿀 수 있는데 귀찮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만들면 10년짜리를 주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운전면허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거소증이 없고 F4 비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운전면허증은 기능 면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증 10년 안에는. 근데 10년이 될 때쯤에 만약에
여러분이 거소증이 없어요. 그럼 갱신은 안 해줘요. 근데 그때 뭐 이후로 한 1년 있다가 다시 거소증 받아갖고 갱신하면 벌금 조금만 내고 운전면허증 원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다시 또 갱신을 해줍니다. 자, 이건 조금 사이드인데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건강보험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6개월 동안 내가 무슨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병원을 언제 갈지도 모른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시는 게 좋죠. 미국 쪽에서 보험이 해외에서 돈 쓴 거 리임버스가 되는 보험인가도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여행자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크게 아플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한국은 그냥 병원에 가도 사실 미국에 비하면 되게 싼 편입니다. 예, 엊그저께도 한의원 가서 한 시간 동안 제가 뭐 아킬레스건 예, 검도라니까 치료를 받았는데 45,000원입니다. 예, 45,000원. 그 만약 보험이 있으면 몇천 원밖에 안 내죠. 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진짜 싸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예,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나는 요거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와서 한의원 치료받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예, 6개월 이상 있어야지 국민건강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고 좀 다르게 알고 계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미국에 살아도 시민권, 영주권 이런 건 알아도요. 다른 특별한 비자 같은 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 등록증 알아도 거수증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솔직히. 그건 지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조금 달라요. 외국인 등록증하고 거수증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거수증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상 한국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더 많고. 그래서 이게 뭔가 오류가 많이 생겨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돼요, 캠페인님. 어떤 분들은 그거 되던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된 분이 계시면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게 낫잖아요.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신청조차 안 하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선 보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 확실한 건 이거는 거의 확정됐어요. 거의가 아니라 100% 확정입니다.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건강보험에 들 수가 있어요. 자, 국민건강보험에 들기 시작하면 한국에 있으면서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보험료도 다들 얘기가 다른데 그게 사람마다 또 기억이 다르고 그래서 그래요. 예, 한국은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는 거와 그 보험료 산출을 해갖고 그 중간 가격을 내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게 누구는 12만 원, 누구는 1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 아니 캠페인 틀렸어요. 나는 15만 원 내요. 근데 이게 틀렸다 맞았다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편적으로 요즘에 15만 원이에요. 일을 안 하면. 근데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면 600만 원까지 낼 수도 있어요. 그거 어마어마하죠. 예, 미국 돈 따져도.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돈 벌면 600만 원이 또 걱정 아니겠죠. 여러분이 한 달에 몇 억씩 벌면. 자, 그건 아닌데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15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거 아깝다고 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근데 사실상 병원 가면 진짜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예.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에 들고 있으면 65세 이상이 되면 임플란트도 2개까지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예, 2년마다 한 번씩 짝수 홀수라고 그냥 건강검진도 한 60만 원 상당어치의 건강검진도 해드리고요. 근데 여러분이 뭐 독감에 걸렸다 병원 갔다 예. 그때 디덕터블 미국식 따지면 디덕터블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건강보험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6개월 있다가 받고 이제 7개월째 되는데 미국을 갔어요. 근데 30일 이상 해외에 나갔다 오잖아요. 그럼 건강보험이 리셋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의료 먹튀라고 한국 와서 그 건강보험만 받고 병만 고치고 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의료 먹튀라고 했고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계속 받는데 미국에 잠깐 갔다 올래? 30일 이내 갔다 올래?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 달 돈 내면 계속 건강보험이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31일이라도 예, 미국에 갔다 오면 한국에 갔다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또 보험이 없어요. 6개월 동안 또 돈을 안 걷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83일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건강보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게 지금 헷갈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 만나봤다고 했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 이체를 해놓고 갔더니 그냥 보험료가 매번 빠져나가게 뭐 미국에 2-3달 있다 왔는데도 보험이 살아있더라.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니더라. 미국에 한 달만 이상 나갔다 오니까 그냥 끊겼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아니다. 한 달 이상 있어도 미국에 갔다 와서 밀린 보험료 내면 다 다시 연장시켜준다. 예, 이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식적으로 맞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식적으로 맞는 거.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서 한 7-8개월 살고 있다가 미국에 석 달 갔다 옵니다. 자, 미국에 가 있는 동안은 어차피 한국에서 병원 안 가니까 보험료를 안 내고 있겠죠. 가서 석 달 만에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왔는데 보험이 없어요. 6개월 보험료가. 아, 6개월 동안 불안불안해. 근데 석 달 동안 안 낸 거를 내가 그동안 밀렸으니까 내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치를 다 내요. 15만 원씩 45만 원 냅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정식이에요. 그게 정식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어떤 데는 안 돼요. 어떤 데는 돼요. 네, 정식은 이겁니다. 정식은 이거예요. 근데 된다 안 된다가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제가 뭐 한 달 전인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와서 주소가 바뀌어서 거소증 주소를 바뀌려고 주민복지센터에 갔는데 그걸 안 해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바람에 제가 공식으로 민원 접수하겠다. 그러니까 그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해외에 계신 시청자 위주니까 몰라서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해외 교민들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티꼬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엿먹인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건지는 몰라요. 우리가 속만 모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것도 또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정식은 한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다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만 돌아와야 돼요. 그것도 미국에 가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 와서 한 1년 있다가 온 다음에 12개월어치 다 낼 테니까 연결시켜 주세요. 바로 안 됩니다. 그거는 6개월 아니어야 돼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한국에 한 6개월 있다가 미국에 뭐 겨울에 추울 때 한 3개월 있다 오는데 건강보험이 걱정이야. 이거는 원래 정식으로는 갔다 와서도 3개월치 다 내면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12만 원에서부터 한 15만 원 정도 사이다. 일을 안 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원칙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원칙을 알아두셔야지 이게 어떻게 따져도 따질 수 있는 건덕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원칙을 얘기해도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담당자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 제기하겠다. 이건 내가 법적으로 다 찾아본 거다. 근데 법적으로 찾아본 건데 지금 안 해준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바짝 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국민건강공단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577 1000번입니다. 1577-1000 여기다 전화 거셔갖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적상실 신고 이거를 여러분이 F5 비자 신청할 때 해야 되는데 이거 뭐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국적상실 신고 괜히 기분 나쁜데요. 이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한국은 법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 안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65세 이상 복수국적이 허용되신 분들도 복수국적을 받으려면 첫 번째 국적상실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한국 국적을 갖다가 복수국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뻘짓거리야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영주권자니까 한국 국적이었으니까 영주권 받고 있다가 65세 넘어서 시민권 받으면 나는 복수국적이네. 안 그렇습니다. 65세 돼갖고 영주권에 있다가 65세 넘어서 시민권 받으면 그때 미국 시민이 되고 한국의 법으로는 복수국적을 허용 안 하니까 여러분은 한국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고 안 하면 한국에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분이 도로 한국 주민등록증 찾고 싶으면 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원래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로 복수국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자, 국적상실 신고는 안 해도 별 불이익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절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 쓰면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영주권자였어요. 한국 여권도 아직도 기한이 한 7년 남았어. 그래서 시민권을 땄어. 근데 여권도 기한도 많이 남았는데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그 여권을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여권 파워가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파워가 좋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 여권 못 들어가요. 근데 한국 여권이 있으면 베트남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권이 효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냥 사용될 수도 있어요. 왜? 미국에서 시민권 딴 걸 한국 정부가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쓰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여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중대해요. 심지어 감옥에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여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몇백만 원씩 내요.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살아있다고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 계속 쓴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 한국에다 은행에 돈이 있고 그러면 돈을 다 찾아 놓으세요. 첫 번째 그게 편합니다. 편하고 그게 아니면 골 아파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순간 한국에 있는 은행을 여러분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거소증을 받든 뭐하든 도로 똑같은 동일이라는 걸 증명해서 다시 그걸 어카운트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국적 상실 신고하기 전에 돈을 다 빼놓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정해진 거는 여러분이 여권 같은 걸로 잘못 쓰잖아요. 예,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예, 징역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예, 벌금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벌금, 예, 실제 감옥 간 분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예, 제가 찾아본 바에는. 예, 근데 벌금은 몇백만 원 낸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국에 돈이 있는데 편하잖아. 아이 뭐 무슨 거소증 받아 나는 한국에 뭐 몇 달씩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국에 주민등록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고 한국 간 김에 뭐 내가 또 국민건강보험도 있으니까 뭐 그 돈 갖고 그거 내가 쭉 보험료 냈으니까 그거 갖고 또 한국에서 좀 병원도 좀 싸게 가고 예, 요거 다 안 되는 겁니다. 예,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벌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F4 비자 거소증 신청할 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하고 F4 비자를 받고 거소증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국에 가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하이코리아 예, co.kr이라는 곳 예, 여기 가셔갖고 예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서울 같은 데는 붐비니까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지방 도시 같은 데는 뭐 내일 모레 어떤 분은 전 제일 빨리 얘기 들은 거는 들어서 신청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날짜가 있더래요. 바로 그 다음날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뭐 길게는 한 달 예, 이렇게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뭐 시간 짧은데 지방 도시 가서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게 거소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서울 살고 있는데 경상남도에 있는 외국인 등록증 가서 하면 안 받아줍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동네 인근에 있는 데 가서 하셔야 돼요. 제가 평택에 있으면 평택에 있는 송탄 출장소라는 데 가서 해야지 제가 평택에 있는데 저기 경남 가서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가서 우선 여기 어포인먼트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에 갈 때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60세가 넘어갔어요. 만 60세입니다. 만 60세가 넘어갔으면 여러분이 필요한 서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민권 원본 증서 하나입니다. 원본 시민권. 원본. 예, 이렇게. 그것만 갖고 와도 한국에서 신청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신청돼요. 자, 꼭 필요한 거 뭐냐? 미국 여권. 근데 미국 여권이 없으면 한국 못 들어가잖아요. 이건 당연히 가져가실 거고. 예, 미국 여권. 그다음에 시민권 증서입니다. 자, 그 외에도 내라고 하는 서류가 있죠. 예, 서류가 있습니다. 뭐 신청서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인데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름이 바뀐 분. 예, 이분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이 필요해요. 그게 여성분들은 필요합니다. 왜? 한국에 있던 이름과 매칭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그게 하나 더 필요하고 60세 미만인 분들은 아포스티유로만 많이 기억하시는데 FBI 범죄 기록입니다. 예, 이걸 아포스티유로 공증을 받는 겁니다. 60세 미만은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 뭐 내일 모레 오신다는 저 아는 형님은 이번 8월 달에 생일이거든요. 근데 원래 지난달 4월 달에도 왔어요. 근데 아포스티유를 만들고 있었고 아니 형 좀 있으면 60인데 무슨 아포스티유야. 안 만들어도 돼? 그래서 신청하다 말았어요. 아포스티유. 괜히 신청비만 돈 들어갔죠. 아니 2달만 있다 신청해. 그럼 60세 넘어가면 아포스티유 필요 없는데 범죄 기록 필요 없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아니 한국에서 받아주는데 나쁜 범죄가 있는 사람을 받아줄 수 없잖아요. 제가 F4 비자는 말씀드렸죠. 영주권 받는 것처럼 그냥 심사관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무조건 주는 겁니다. 단 여러분이 결격 사유만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아주 중대한 범죄. 그래서 미국에서는 FBI에서 범죄 기록서를 떼줍니다. 그럼 떼주면 이 사람이 범죄가 있었나 중대한 범죄가 있었나 이걸 떼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분들은 다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떼면 이걸 갖다 증명을 해주는데 그 증명을 해주는 국가적인 증명서가 아포스티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포스티유 그다음에 아포스티유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걸 떼갖고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증을 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를 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범죄 기록을 떼온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인증받는 게 아포스티유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아포스티유 받는 것도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에 다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도 다 보여드렸죠. 저는 만 60세가 안 되고 신청했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뗀 거야 됩니다. 예, 6개월 이내에 뗀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뗀 거는 인정 안 해줘요. 예, 그 사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포스티유가 국제 공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았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한국 와서 공증받아야 되나요? 예, 아포스티유가 공증이라니까요. 예, 한국에서 공증받는 것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공증입니다. 한국에서 공증받는 건 한국 안에서만 통하는 공증이지만 아포스티유는 전 세계에서 다 인정받는 공증이에요. 그래서 FBI 범죄 기록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은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를 공증해 주는 게 아포스티유예요. 그래서 60세 미만은 이걸 떼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골 아파요. 그걸 한국에서 대행시키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돈 100만 원 들어가요. 한국에 있으면서 대행시키면. 그래서 이거는 60세 미만은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서가 없는데요. 예, 그럼 시민권 증서 빨리 신청하세요. 그거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저도 옛날에 잊어먹어갖고 그거 봤는데 거의 1년 걸렸어요. 지겹습니다. 미국은 너무나 일을 갖다가 천천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포스티유는 연방 정부가 발행해 줘야 되는 겁니다.를 받아야 됩니다. 예, 미국 정부가 발행해 줄 걸 받아야 되고 주정부가 발행해 주는 아포스티유도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설명을 드리냐? 여러분이 미국 운전면허를 한국 가서 한국 운전면허로 받고 싶다. 그러면 미국 운전면허가 진짜라는 거를 증명해야죠. 예, 이것도 아포스티유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운전면허 같은 거는 연방 정부에서 안 해줘요. 그래서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을 한국에 갖고 와서 한국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귀찮습니다. 미국 갈 때 또 도로 찾아가야 돼요. 예, 귀찮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다. 그러면 이제 아포스티유를 갖다가 주정부 거 이렇게 좀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세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아포스티가 필요 없는 범죄 기록이 필요 없는 몇몇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어린아이들, 예, 그다음에 독립 유공자, 그다음에 그의 유족들, 예, 그다음에 국익 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신 동포분들, 이런 분들도 면제 대상입니다. 혹시 본인이 뭐 이런 면제 대상인 것 같다, 그러면 영사관에다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59세다, 예, 그러면 꼭 지금 뭐 급하지 않다, 그럼 내년도에 받으시면 돼요. 예, 아포스티유 받는 것도 귀찮아요. 예, 뭐 꼭 급한 거 아니면 60세 돼서 받으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갈 때 챙겨가야 될 거, 시민권 원본 증서,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여권은 뭐 없으면 한 개 못 들어가니까 당연히 챙겨갈 거고, 여성분이면 marriage certificate, 그다음에 법적으로 결혼하면서 아예 미국 이름으로 다 fully 바꿔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거 바꾼 거, 법원에서 바꾼 것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last name을 아예 미국식으로 바꾼 분이 있어요. 예, 김 씨인데 김이 쇠금자잖아요. 그 원래 금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last name 갖다 골드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케네스 골드, 예, 이런 식으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한국에 있는 이름과 이게 아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뭐였다는 거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선 신청서를 내야죠. 예, 신청서는 거기서 받아서 바로 뭐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서, 뭐 가족 등본, 뭐 조금씩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가족 관계서,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미국 왔고 호적 등본이 없는데, 예, 호적 등본이 있고 없고, 예, 이런 같은 건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있어요. 원래 있는데 그냥 맞서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걸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주민등록, 뭐 등본, 뭐 호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가족관계에서 이런 건데, 이걸 찾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의 이름은 알잖아요. 원래 한국 이름. 내가 한국 살 때 이름이 뭐였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면 우선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날에 태어났고 이름까지 똑같은 경우는 드물긴 하죠. 근데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야. 뭐 김영수야. 근데 그 같은 날에 김영수가 한 10명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좀 헤매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 성함을 기억한다, 어머님 성함을 기억한다, 세 개가 다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거의 뭐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님 성함이 뭐고 어머님 성함이 뭐고, 뭐 그다음에 내 이름이 뭐고 한국 이름이 뭐고, 그다음에 내 생년월일이 뭐고,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뽑는 비용 그냥 한국에서 한 1,000원, 2,000원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한국에 있는 기억이 없다, 그러면 그냥 부모님 살아계시면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생년월일, 아버님, 어머님 이름, 그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한문도 알면 더 좋고요. 예, 그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뭐 본적. 저는 참 희한하게도 그 한국에서도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못 받아서 제 주민등록 번호는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저는 제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어요. 중학교도 왔는데 그걸 평생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 그 본적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이걸 찾는데, 제가 이거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15살에 왔는데 주민등록 번호 아는데 그걸 찾아줄 수 있어요?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번호 불러줬죠. 그랬더니 쫙 나오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남의 것 떼주면 안 되니까. 아버님 성함은요? 예, 아버님 성함 뭐고요? 어머님 성함 어떻게 되고요? 아버님 본적 불러드릴게요. 예, 충남 예산군 어쩌고 다 주소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소리 안 하고 바로 뽑죠. 예, 전산이 되니까 전국 어디선 간에 다 뽑습니다. 옛날에 막 80년대처럼 본적에 가서 뽑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완전 미국식으로 바꾸신 분들 있잖아요. 시민권 받으면서 완전 미국식으로 바꾸신 분들은 나중에 이름 바꾼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스트 네임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김영수 씨였다는 게 구분이 안 가면 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확인을 좀 잘하시면 되고 여성분들 같으면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이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은 FBI 범죄 경력 증명서 이거를 아포스티로 공증을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요. 나머지 서류는 한국에서 다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도 가면 보통 사무실인데 밑에 뭐 머신 있어요. 예, 거기서 찍어도 되고 그 근처에 사진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찍어도 되고요. 근데 서류 같은 거 다 거기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릴 건 뭐냐면 여기 가실 때 현찰 들고 가세요. 왜 현찰이 필요하냐? 현찰이 없으면 안 받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꼭 현찰만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꼭 카드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만 받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어플리케이션 피 있죠. 미국식으로 따지면 어플리케이션 피는 저쪽에 자판기 같이 생긴 게 있어요. ATM 머신 같이. 거기다가 집어넣고 카드 집어넣고 그거 뽑아서 영수증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돈 낸 증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크레딧 카드도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찰도 몇만 원 정도 좀 준비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60세 미만인데 아포스티 없다. 이건 진짜 시간 걸리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도 걸릴 수 있고요. 한 달 넘게 걸릴 수가 있고 비용도 뭐 몇십만 원부터 돈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은 여러분 직접 해도 되는데 뭐 그거 행정사 시키면 뭐 진짜 싼 데는 30만 원, 뭐 한 5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어떤 분이 40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기입니다. 400만 원 준 거 어떻게 돌려받을 길도 없어요. 400만 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다.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가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하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F4 비자는 5년짜리 비자입니다. 거소증은 2년 아니면 3년짜리 거소증을 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5년 F4 비자 기간 동안에 거소증을 3년짜리 한 번 받고 2년짜리 한 번 받으면 그게 F4 비자가 만료될 때 거소증도 같이 끝나겠죠? 그러면 재갱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F4 비자를 먼저 받았어요. 그럼 받자마자 한국에 가도 최소 하루 이틀이 걸리는 거고 한국에 가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조금 있다가 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 가면 3년짜리를 주면 어떻게 되죠? 3년짜리 주고 나중에 2년짜리 갱신해 주면 F4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며칠 더 거수증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F4 비자가 살아있어야지 거수증이 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 가서 거수증을 신청하면 2년짜리를 줍니다. 더 짧게 줘요. 2년짜리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갱신할 때는 또 2년짜리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몇 달이 남았겠죠? 그러면 그때 또다시 F4 비자 재갱신하면서 거수증을 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남게 주진 않아요. 왜? 거소증은 F4 비자를 갖고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거소증 기간이 더 남게는 안 해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죠? 거소증 받는 날짜, F4 받는 날짜가 똑같은 날짜예요. 똑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처음에 3년을 줍니다. 딱 맞춰서. 그래서 저는 3년 받은 거예요. 제가 3년짜리 받았다니까 어떻게 캠핑님 3년짜리 받았어요? 한국에서 F4 비자 신청하세요. 그럼 돼요. 굳이 미국에서 먼저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은 그냥 방문 비자로 오면 됩니다. 90일까지 주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90일 안에는 충분히 돼요. 어쨌든 90일 안에 나오니까 그냥 방문 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데 복잡해봤자 한 달이에요. 한 3주? 한 달. 그리고 실제 날라오는데 한 2, 3주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이 정도면 카드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바로 거소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적성실신고 이걸 제일 먼저 해요. 가면 제일 먼저 국적성실신고 서류 하나 딱 적어내. 상실신고 접수됐습니다. 접수됐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F4 비자, 그 다음에 거소증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면 서류 적을 게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좀 겁먹고 행정사 쓰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이제 한국 물정 모르고 한국 언어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분들 한국어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행정사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몇십만 원 절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소증을 받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이 있어야 돼.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집을 사야 돼요? 아, 그건 아니죠. 네. 렌트를 하든 뭐 하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저는 처음에 거주증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여기 부동산한테 얘기해 갖고 저는 이제 미국 여권 갖고 집을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계약을.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거주증이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 장모님 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장모님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장모님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장모님이 만약 전세를 했다. 장모님이 월세를 했다. 그러면 장모님이 이 집과의 계약서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가 나오고 이 집을 장모님이 계약했다. 그다음에 장모님이 또 하나 서류를 제출하고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걸 들고 와야 돼요. 장모님이 저를 갖다가 데리고 같이 살고 있다. 예, 이걸 갖다가 같이 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증 주소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에어비앤비에 일주일 묵으면서 그 주소로 거주증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호텔 주소로도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는 임시 주소고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안 될 가능성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확실하게 100% 된다 안 된다 없어요. 된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아니면 호텔 여기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증명만 해달라. 그리고 그쪽에서 서류를 갖다가 미리 받아갖고 그 서류에다가 이것만 해달라. 그러면 집주인이 해줄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주인이 해줄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주인이 해주면 돼. 근데 호텔은 골 아프니까 안 해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소증 할 때는 집 주소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니까 그 거소증은 미국에서 못 만드는 거고 한국에서 만들 때도 여러분이 그 집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한 사람 혹은 집주인 이런 사람한테 서류를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은 지금 한 3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 한 6만 원인가 뭐 들고 왔더니 뭐 가족 관계 증명서 뽑는데 800원, 뭐 사진 찍는데 뭐 8,000원 뭐 이렇게 갖고 다 되더라고요. 예. 크레딧 카드 다 되고. 예. 그래서 뭐 그 정도고 행정사 시키면 뭐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 살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거주합니다라고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 이거는 본인 집이 있을 때는 등기부 등본을 떼갖고 이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임대를 했다 렌트를 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폼을 미리 받아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집주인 혹은 집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집을 정식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장모님 집이긴 하지만 장모님이 이 집을 임대했다. 그러면 집주인으로부터 장모님이 임대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고. 근데 저희 장모님이 또 저를 갖다가 이제 살 수 있게 거주 숙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거주 숙소 제공서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거소증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주소가 실제 있다. 없는 주소를 가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실제 이 주소가 있다. 이거는 내 집이면 등기부 등본. 그러면 나라에서 나온 서류니까 당연히 그 주소에 집이 있는 거죠. 혹은 임대차 계약서. 이것도 부동산에 끼니까 당연히 그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이 사람이다. 등기부 등본으로 나오는 거죠. 혹은 이 사람이 지금 렌트를 했다. 그건 임대차 계약서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살게 해주고 있다. 그게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라는 겁니다. 그럼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로 이 사람의 거소가 증명되는 거예요. 어디 살고 있는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신청을 했으니까 신분증 사본.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신분증 사본 앞뒤면을 카피해 갖고 와야 돼요. 아니면 같이 모시고 하든가. 앞뒤면 카피를 해갖고 그 사람이 실제 허가해 준지. 이걸 갖다 증명해주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 주소로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최근에 생긴 따끈따끈한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는 없는 겁니다. 자, 재외동포도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지 거소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법무부의 이민정책 방향이 새로 바뀌었는데 장기 체류 외국인, 그다음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사회통합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회통합교육이라는 건 뭐냐?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한국에 적응 못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온지 안 됐어요.
올해 2월 달에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중국 지역 동포들한테 적용되던 H2 방문 취업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서 모든 외국 국적 동포한테 F4 자격을 동등하게, 그러니까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막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교육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누가 교육을 받아야 되나? 예, 그러면 거수증 받고 또 6시간 교육 받아야 돼요? 아우 지겨워. 예, 이럴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한국에서 안 다녔다. 예, 그러면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 예, 이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 근데 F4 비자를 신청한다. 예, 받아야 돼요. 우리 손주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예,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이 딱 갔는데 한국말 멀쩡히 잘하고 멀쩡하다 그러면 안 받을 가능성이 거의예요. 예, 거의입니다. 만약에 갔는데 한국말 잘 못하고 어쩌고 하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받기 싫으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녔다. 예, 이거는 무슨 그 증명만 하면 됩니다. 졸업장이니 뭐니. 예, 이걸 증명을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금방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꼭 해야지 꼭 받고 어떻게 하면 안 받고 어떻게 하면 면제되고 이게 100%는 없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럴 겁니다. 예. 중국 쪽에서 사실 한국말 참 잘 못하는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뭐 우리 같이 한국말을 잘하고 있는 교민들 같은 경우는 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얘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한국말이 좀 어설퍼요. 갖고 말을 갖다가 좀 잘 못한다 그러면 이거 뭐 초등학교 한국에서 다녔습니까? 중학교 다녔습니까? 예, 이런 거 갖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은 면제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아포스티리도 면제고 다 면제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졸업장이 있다 그러면 면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이거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서 요 6시간 교육 받았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쯤이면 아마 2-3주 안에 예, 신청하면 이제 미국에서 온 제가 아는 분이 신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말을 잘해요. 예. 근데 그 형님이 초등학교 때 왔나? 초등학교 졸업 안 하고 왔을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영어도 당연히 영어는 잘하고요. 예. 근데 한국말도 잘해요. 예. 근데 그 형님이 이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면 딱 나오겠죠. 예, 6시간 교육을 하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딱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2026년도 좀 바뀐 부분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F4 비자 그동안 뭐 많은 분들이 늘 질문하던 거, 예, 이런 것도 좀 하고, 그 전에 영상 중에서도 F4 비자 뭐 이런 같은 거 영상들은 많이 있어요. F5 비자 영상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 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아포스티브 받는 것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한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 남편이 미국인인데 주나요? 예, 못 받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한국의 좋은 혜택인 F4 비자 거주증, 예, 이걸 받아서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꼭 뭐 100%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반반씩 왔다 갔다 하고 싶다, 혹은 좀 한국에 좀 장기적으로 있고 싶다, 혹은 한국에 석 달씩 있어도 난 좀 한국에서 좀 편하게 실명 인증 전화기 좀 쓰고 내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분들은 꼭 거주증 받고 F4 비자 받아갖고 한국에서 생활 편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또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은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 없는 논쟁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예, 지역마다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도 이 거소증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돼요. 예, 그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된 분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예, 좀 그렇게 생각해갖고 될 수 있으면 되게 하는 게 좋죠. 예, 우리 이득적으로. 예,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파이팅!